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방금 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최종 사전 투표율은 34.74%입니다. 자, 어제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둘째 날 주춤하면서 지난 대선보다 사전 투표율이 낮아졌습니다. 자, 이번 사전 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 사례가 나오거나 옛날 총선 투표 용지가 나오는 등 이 문제 사례도 이어졌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승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은 투표가 주춤했다고요? 네,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2.19포인트 낮습니다. 이제 투표함은 봉인돼 관내 투표함 보관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요, 각 시도 선관위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 시작 후 오늘 오후 2시까지 매시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투표율은 오후 2시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둘째 날인 오늘 부실 관리 정황이 포착되며 다소 주춤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사전 투표가 주말을 낀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됐지만 이번은 모두 평일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지역별 사전 투표율은 첫날과 큰 차이 없이 전남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장을 떠난 투표함은 24시간 CC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만 저것을 보았을 텐데 지금은 이 외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3일 본투표까지 남은 기간은 나흘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보관함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전남 56.5%, 대구 25.63%, 무려 30% 이상 차이 납니다. 김설혜 기자가 이어가겠습니다. 이틀간 치러진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전남입니다. 오후 4시에 벌써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인 51.45%를 넘어섰고 오후 5시 기준 54.39%를 기록했습니다. 전북과 광주도 각각 50.90%, 49.92%를 기록해 호남 지역 투표율은 지역별 투표율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입니다. 오후 5시 기준 24.13%로 3년 전 같은 시각 31.74%였던 것에 비해 7%포인트 넘게 낮아졌습니다. 경북도 지난 대선 39.09%에서 이번에는 29.86%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 경북의 사전투표율과 진보세가 강한 호남 투표율이 확연히 차이를 보인 겁니다. 선관위의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며 보수층의 사전투표 기피 심리가 더 강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다만 TK 지역은 기존에도 본투표 성향이 강했던 만큼 최종 투표율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둘째 날 낮아진 사전 투표율, 그렇다면 어떤 후보, 어떤 당이 유리할까요? 각 당의 이야기를 이상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들어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아지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건 지난 대선과 달리 목, 금, 평일 이틀간 사전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일 사전투표의 한계로 인해서 직장인 등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측 지지층이 선거 막판 더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투표까지 다 합치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아진 이유로 보수층의 사전투표 기피를 들었습니다. 어제 서울 신촌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밥그릇 투표 논란으로 사전투표 불신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사전투표장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본투표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인다며 사전투표에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틀간 계속되고 있는 사전투표 관련 잡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본인이 투표 용지를 발부하는 선거 사무원이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2번 투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11분쯤.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는 선거사무원인 60대 여성이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하다 적발된 겁니다. 참관인의 경찰 신고로 60대 여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이곳 투표소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성은 스스로 투표 용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투표 용지를 발급받으려면 지문 인식이나 자필 서명을 하지만 본인 여부가 실시간 확인되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신분 그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거는 사전투표했던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선거사무원으로도 활동한 여성은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오늘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성은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데 선거사무원이라 가중처벌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남편이 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여성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여성이 대리투표한 투표지는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상태라 개표에 포함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자, 사전투표 봉투를 받고 투표용지를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사전투표 그 봉투 안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봉투 안에 1번 후보가 찍힌 기표용지가 있었다는 건데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봉투를 들고 있는 선거관리인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봉투입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자 안에서 접힌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1번에 도장이 찍힌 모습도 보입니다. 최대한 다른 거는 맡기지 마세요. 경찰분들은 제거하셔요. 오늘 오전 7시쯤 경기 용인시 성북동의 한 사전투표소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당시 20대 여성 유권자가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알렸고 참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이미 투표한 용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서 약간 반소리를 치셨어요. 정말 정갈하게 적힌 투표용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문제의 기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혼란을 부추길 목적의 자작극으로 의심돼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가 다른 사람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 유권자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중국 SNS에 우리 투표소에서 기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검거해 보니 중국 국적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기표소 안에 있는 투표용지. 투표소 안 소음도 생생히 들립니다. 투표하는 과정까지 촬영한 뒤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어제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경에 SNS 많이 유포가 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SNS 프로필 사진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 CCTV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찾아내 검거했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가진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SNS엔 한 남성이 투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하는 장면이나 한 여성이 투표용지를 흔드는 모습 등 여러 영상이 게재돼 있는데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영상들을 인지했고 수사 의뢰했다며 선거권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이 사전투표 과정에 계속 잡음이 발생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관위의 관리 잘못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양당이 주목한 포인트는 서로 달랐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대오각성,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그래요? 이 투표 용지를 받아가 투표소 밖에 나가겠다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사전투표를 검증하겠다며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될 동안 자체적으로 암행 감찰도 했습니다. 무작위로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서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의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이나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유권자 수를 직접 센 후 선관위의 결과와 비교해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시할 테니 안심하고 투표하라며 보수층의 사전투표 불신을 달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리 부실 문제가 선거 결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부실한 관리가 주권자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선거 불복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심보도 보입니다. 미리 부정선거에 딱지를 붙이려는 이 국내외 극우 세력에 대해서 선관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배후 공작 세력이 있는지 선관위에 즉각 고발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소 근처에서 부정선거 감시 명목으로 유권자를 촬영하는 행위를 선거방해로 규정하고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선관위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선관위에 저희 최재원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최 기자, 이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등은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를 종일 보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종일 선관위에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민원이 빗발쳐 업무를 보기 어려웠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요, 억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발생한 여러 건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 탓이 아니라 선거사무원 혹은 유권자 개인의 일탈이라는 겁니다. 선거사무원의 대리투표는 개인의 범죄 행위이며 어제 투표용지 반출도 사과는 했지만 작성하고 가지고 나가면 알기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을 믿고 관리를 맡기는 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CCTV를 투표소에 다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3일 본투표 전까지 투표소 관리 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앞에서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사전투표 확실하게 관리한다더니 선관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투표 전에는요, 여러 차례 이번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겠다며 흠결 없는 관리를 약속했었는데요. 사전투표 이틀 내내 곳곳에서 부실 관리 정황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직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사태로 신뢰를 까먹었었는데 이번에도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곳곳이 논란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어제 오늘만 서울과 경기에서 제기된 부실 관리 의혹이 현재까지만 최소 5곳에 달합니다. 앞서 보셨지만 서울 강남에서는요, 자기도 한 표를 행사하고 남편 신분증으로 남편 표도 대리 투표에 2표를 행사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투표장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대리투표로 적발된 사람은 바로 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신분 확인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으로 선관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 표를 행사하고 4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시도하다가 선관위의 신고로 적발된 거죠. 네, 그러면 이 선관위 사무원도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신분 확인과 그 투표용지 발급, 사실 이거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칙은요, 신분증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이 2인 1조로 운영됩니다. 문제가 된 이번 사례는 옆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걸로 보이는데 취재를 해보니까요, 인원이 부족해 한 명이 신분증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을 다 하는 투표소도 있더라고요. 투표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만 10만 명인데 대리 투표를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상당수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투표소에 이 CCTV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투표소마다 CCTV를 설치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예산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 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황당하게도요. 부천과 김포에서는 지난 총선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각각 한 장씩 발견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투표지인데 개표 때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투표함에 남아 있었던 거죠. 기껏 투표소에 가서 행사한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반영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 잘못이죠. 네, 어제 이 신촌 투표소에서 투표지 반출됐던 논란도 엄연히 선관위 잘못으로 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밥그릇 투표라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됐고 투표 용지를 들고 밥까지 먹은 사람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대국민 사과문을 낸 선관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런 인파가 올 줄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요.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죠, 원래? 네, 얼핏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비밀투표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를 삼을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투표소 안에서만 투표지 관리가 이뤄진 건 관례적으로 그래왔지 투표지를 미리 뽑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투표지를 들고 밖에 돌아다녀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책임질 사람도 없겠네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이 부정선거 뭐 이런 말 때문에 더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더라도요.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실패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건요. 누군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투표용지를 조작하고 서버를 해킹하는 의혹이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건 선거관리 부실이지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은 아닙니다.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기 용인 사례도요. 자작극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투표 마감이 됐어요. 투표율이 딱 나왔는데 어제보다 확실히 주춤해요. 유불리 따지면 어떤 거예요? 네, 각 당에서 주목하는 거는요, 지역별 투표 상황입니다. 이 시각 전남과 전북, 광주의 투표율은 50%를 넘었고 반대로 대구와 부산, 경북은 20에서 30%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TK, PK의 사전 투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이 역시 결국 본투표 때 보수 결집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부실 관리 탓에 사전 투표는 꺼리는 분위기지만 본투표율은 결집할 거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당 말대로 사전 투표율이 다소 낮지만 본투표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사전투표를 독려해온 국민의힘으로선 이미 불신이 큰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피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중단을 요청했다는 괴문서까지 돌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SNS를 통해 퍼진 문자입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김문수 후보의 ARS 전화는 AI로 만든 것으로 속지 말라며 관련 번호 5개를 적어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지만 가짜가 아닌 선거 캠프 공식 ARS 전화가 맞습니다. 투표 동료 전화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중간에 끊어버리게 하려는 교묘한 괴문자인 겁니다. 김문수 후보 긴급 담화문이란 글도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부정 의혹 사례를 거론하며 사전투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조작한 허위 문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글들이 사전투표 불신을 조장해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제작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담화문 형식의 문서를 유포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괴문서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에 대한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출신인 설 씨의 인생에선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엔 갈 수 없단 말을 한 건데요. 김문수 후보는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냐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시장을 돌며 선거운동 중인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 의원님 화이팅! 제가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는 가운데 최근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설난영 여사는 고졸 노동자 출신이란 겁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 작가를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상대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물론 잘 알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정치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며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아내는 25세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똑부러진 여성이자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동료 노동자들은 설 여사가 여성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여줬다고 증언합니다. 대학 나온 사람 몇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런 이제 세계관을 갖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유시민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선거 막판 불거진 설화에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모든 민주진보 스피커들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에 대한 부적절 발언 논란이 커지자 사실상 공개 주의를 준 겁니다.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유 작가는 설 여사를 향해 현재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김문수 후보와의 결혼을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혼인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계급과 성차별적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를 전자부품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이며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 씨와 유 작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 작가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그냥 같이 가더라고요. 네, 후보들은 유튜브에 출연해 막판 화력을 더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를 두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계엄 특검을 언급하며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경제 회복에 자신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큰 돈도 안 들고 이 혜택은 모두가 보겠죠. 저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을 정책입니다. 그 지역화폐는. 계엄과 관련해 정부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이거 엄정하게 규명해서 처벌해야죠.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란 주요 의무 종사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게 정의롭습니다.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본투표 전날까지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그러면 이 후보는 배신당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이제 합당 그다음에 당권 약속을 받았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팽을 당하고 집권할 경우 최대한 빨리 청와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채널A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했는데요. 단일화 끈을 놓지 않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국정은 물론 당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어젯밤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본투표 직전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시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계속하고 있고 또 계속할 것입니다. 이 후보를 향해 원래 우리 당대표 아니었냐며 당 운영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부터 같이 또 운영을 하고 국정도 같이 하고 미래도 같이 설계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상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면서도 양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거꾸로 이준석 후보께서 이길 수 있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가겠는데 그건 더 못 보여주고 저보다도 뭐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쪽으로 양보할 수는 없죠. 김문수 후보 측은 본투표 전까지가 데드라인이라며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준석 후보 측에서 어젯밤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준비 중 회동 취소 통보를 받고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말로 지지층을 묶어보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대선 4일 앞둔 오늘 대선 후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강원, 충북 등 이 지난 대선 때 패배한 지역을 다녔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정은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충북 충주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1시간 가까이 연설 진행하고 있는데요. 후보가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들고 응원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강원 춘천 유세에서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저보고 무섭다고 그런다는데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 손잡고 아침에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누가 이재명 무섭다 그러거든. 당신 뭐 나쁜 짓 한 거 있어? 독재할 일은 없다며 지난 총선 당시 소위 비명행사 공천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독재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공천할 때 무슨 비명행사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당원들이 다 경선에서 떨어졌지 제가 누구 꽂고 자르고 했습니까? 지지자의 반려견을 직접 안으며 친밀한 이미지도 보여줬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안보가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는 안보 도시죠. 더럽고 비싼 평화일지라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단 나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충주에서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부터 본투표 날까지 90시간 외박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계엄을 안 하겠다며 큰절을 올렸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봅니다. 손인혜 기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는 이곳 강원 춘천에서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가평부터 충북을 거쳐 강원까지 오늘 하루 7곳을 누볐습니다. 김 후보는 가는 곳마다 계엄을 안 하겠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절을 올릴 텐데 여러분 받아주시죠? 계엄에 대한 반성을 담아 중도층에 구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방탄조끼를 겨냥해 겉옷을 열어 젖혔는데 김문수 대통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후보는 이렇게 유세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겁이 나서 벌벌벌 떨린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방탄조끼 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없죠? 경기 가평에서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시문대 공나고, 욕심문대 용난다. 대륜부자 부전자전, 부전자전. 외박 유세를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곳에서 하루 묵고 내일 강원 홍천군에서 첫 일정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춘천 유세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아들의 과거 댓글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준석 후보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후보는 유신 독재 소곡이라며 또 반발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아들의 음담패설 댓글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에 대해 선거 석 달 앞두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토론회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준석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은 이날 이준석 후보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의원직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유세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후보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 유신 정권 당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며 남긴 말을 인용한 겁니다. 캠프 관계자는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편으론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발언 논란을 재차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대선 승부처를 찾아가는 대선 더 스팟. 오늘은 수도권 최대 격전지이자 후보들과도 인연이 깊은 경기도의 중심 수원으로 갑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경기도지사 출신이죠.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20만 도시. 각 당 공이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는 이곳. 수원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수원은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 강세를 보였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대선 수원에서 1위와 2위의 차이는 불과 3.5%포인트 격차였고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모두 1에서 2% 내 초접전이었습니다.
지난해 총선엔 민주당이 수원 지역구를 석권했습니다.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만 김문수 후보 추격세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인 만큼 수원 지역민들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뭐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여기 도지사를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형평과 사정을 잘 알아요. 하지만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뚜렷하게 생각이 없거든요. 대장동이라 이런 나쁜 기억만 있지. 그렇지만 김문수 지사는 그래도 뭐 강직하게 뭐 소문나지 않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그분의 그 살아온 거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정광훈 같은 집회에 가서 발언을 한다든가. 수원은 특히 20대, 30대 인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최근 광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다 보니 후보들의 공약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철도망 외에 수원이 포함된 남부광역철도망 신설 공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GTX 노선을 수원 인근 도시까지 연장해 수원 생활권을 확장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전직 경기지사 간 대결, 수원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대선 더 스팟,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죠. 지난 53일간 실시된 193개 여론조사 중 신뢰하기 힘든 수치는 빼고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공동 개발한 채널A 팩트체크 시스템 포레이가 알려온 블랙아웃 직전 여론 흐름을 이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발표된 2개의 여론조사입니다. 같은 날 나온 조사지만 한 조사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0.9%포인트 차 접전이었고 다른 조사는 14%포인트, 두 자릿수 차이가 났습니다. 조사별로 제각각인 상황, 채널A는 편향성이 큰 여론을 제외한 팩트체크 시스템 폴A로 정확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조기 대선 확정 후 53일간 진행된 193개의 여론조사를 전부 분석해 블랙아웃 직전 27일 최종 여론을 확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7.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9.1%로 조사됐습니다. 5월 21일 12.8%포인트 차이 나던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일주일 사이에 8.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격전지인 서울의 민심은 더욱 격전 양상이었는데 여론조사 공표 가능 마지막 날엔 4%포인트 차이까지 좁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좁혀지는 추세가 이어질지 중단될지 마지막 변수로 투표율과 설화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발언은 새롭게 반영이 되는데 이게 중도층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범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 시 지지율 격차는 블랙아웃 기간 직전 2.2%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어제 훈련 중 추락한 해군 초계기에 사고 직전 마지막 비행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륙 후 순조롭게 나는 것 같던 항공기는 불과 10여 초 만에 고꾸라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서 날아오른 해군 P3 해상 초계기. 일정 높이에 다다르자 부드럽게 우측으로 돕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초 만에 항공기가 양력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어제 경북 포항시 동해면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의 추락 직전 모습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일정 경로로 3번 이착륙을 반복하는 터치앤고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두 번째 이륙을 한 지 2분도 안 돼 추락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추락 1분 전 관제탑과의 마지막 교신 때도 위험 신호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륙부터 선회까지 문제없이 이뤄진 뒤 갑자기 추락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력을 상실하더라도 활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기는 전혀 활공을 하지 못하고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사고 원인 규명이 중요한데
항공기엔 기울기와 속도 등을 기록하는 비행정보 저장 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해군은 추락 당시 조종사의 대화가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했고 관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와 전술사 등 4명에 대해선 1계급 추서가 결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KBO가 야구 시즌에 맞춰 SPC와 함께 출시한 일명 크보빵이 단종됩니다.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SPC의 잇따른 사망 사고에 야구 팬들이 불매에 나선 여파인데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O와 SPC 삼립이 협업해 만든 크보빵은 출시 41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없어서 못 사던 크보빵이 오늘 한 편의점을 가보니 쌓여 있습니다. 삼립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매 운동에 따른 겁니다. 많은 팬들이 기업의 좀 더 횡포나 그런 거에 좀 더 이제 좀 분노를 하고 계속해서 그걸 생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일부 야구 팬들은 오늘 종일 서울 시내를 돌며 트럭 시위에 서명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계속되는 반발에 결국 SPC는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빵 봉지 안에는 프로야구 선수 얼굴이 담긴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모으기 위해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논란 속 크보빵이 3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못 먹어서 아쉽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SPC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출하를 종료하며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리한 시설 가동과 밤샘 근무가 문제라는 지적에 SPC는 3교대 도입 등 근무 형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효력 정지 요청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트럼프 곧바로 재판부 공격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무효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신청을 한 게 곧바로 인용된 겁니다.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 건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소 6월 중순까지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1심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너무 끔찍하고 정치적이라면서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길 바란다고 비판한 겁니다. 재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fair trade, and we are striking the best deals for the American people. 1심 승소를 이끈 원고 측 변호인은 통상협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한국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Well, we will have to see if courts uphold the lower court decision at the appellate level, as I hope and expect that they will, then these tariffs will be off the table. 미국 현지 매체들은 법원 판결이 트럼프 통상 전략의 핵심을 꼬집은 만큼 워싱턴을 방문하는 각국 협상단의 혼란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하버드대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에 맞서 학문 자유를 대변하는 투사로 떠오른 하버드대 총장이 연단에 오르자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Welcome. 현지 시각 어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졸업식 연단에 올라 입을 떼자 1분이 넘는 기립 박수가 이어집니다. 보조금 중단, 외국인 유학생 차단 등 트럼프 행정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은 결정에 9천 명의 졸업생들이 지지를 표한 겁니다. Welcome,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이민자 출신 교수도 특별 연사로 나섰습니다.
More people than you realize are grateful to Harvard for the example it has set. 일부 학생들은 학사모나 졸업 가운에 흰 꽃등을 달아 유학생과의 연대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with whom I'm closest here and have formed friendships with are also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it feels like somebody is attacking people that I love. 학교 건물엔 반유대주의 시위 현수막이 걸리는 등 졸업식 곳곳에 반트럼프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 차례 제동이 걸린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권한을 다시 취소하려 했는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에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유학생 등록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만났는데요. 꽃다발을 건네며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키에 여사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만남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성에게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찾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숨진 아베 전 총리와의 일화를 꺼냅니다. Я знаю, что его мечтой, и он искренне к этому стремился, было заключение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얘기를 듣던 아키에 여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時間を作っていただき、お会いできることができて。 푸틴 대통령은 볼쇼이 극장으로 이동하는 아키에 여사를 위해 전용 리무진도 내주며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27번이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서방 제재로 고립되는 푸틴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가진 아키에 여사의 상황이 맞아떨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다. 아베 총리의 기억과 위상으로 아마 그 적임자로 생각되었던 것 같다.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고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러시아 방문을 두고 아키에 여사와 소통한 적이 없다며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고 김태석 원사의 딸 해나 씨가 오늘 해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당시 9살이던 소녀는 세 딸 중 한 명은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든든한 해군이 됐는데요. 허준원 기자입니다. 소위로 임관한 368명의 사관 후보생들. 사령장을 받은 뒤 단상을 향해 경례를 합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정면을 주시하는 한 후보생.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고 김태석 원사의 장녀 김혜나 씨입니다. 사관홈생 김혜나 2025년 5월 30일 해군 소위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천안함 폭침 당시 9살 소녀였던 김소위. 생전 자신의 세 딸 중 한 명은 군인이 되었으면 했던 아버지의 바람을 잇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서 군사학을 전공한 뒤 해군 사관학교에서 11주 동안 훈련을 거치며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정신력과 지휘 능력을 키웠습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용사 46명의 자녀 중 군 장교 부사관으로 임관한 사례는 김소희가 처음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영예를 충실히 수호할 수 있는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필승!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에서 근무하며 아버지가 지켰던 바다를 이어서 지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몸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물고기가 제주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발견된 건데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드 위에 놓여진 해양생물. 온몸이 투명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손을 대자 꿈틀거립니다. 이거 뭐예요? 몰라, 그냥 잡았어. 어머, 움직여. 제주 앞바다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여성 서퍼가 보드 노에 걸린 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홍대 처음 보는 거니까. 젤리처럼 되게 투명해서 우선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만지기 거북하더라고요.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수고해 조사해보니 해양 연체동물인 카리나리아 크리스타타로 드러났습니다. 발견된 개체는 몸 길이 45cm, 무게 390g으로 주둥이와 꼬리가 달렸습니다. 열대나 아열대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내에선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 한글 이름도 없습니다. 우연히 쿠로시오 해를 타고 이렇게 유입됐다고 보는 거죠. 처음 보는 생물을 발견하면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얼마나 될까요?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인데요. 120억, 올해 최고가로 거래된 단독주택 구매자도 중국인이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고급 단독주택이 몰린 서울 성북동입니다. 2달 전 30대 중국인이 이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을 120억 원,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올해 거래된 전국 모든 단독주택 중 최고가입니다. 중국 측 오퍼상들이 중개를 의뢰한 적이 있어서 현장을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압도적 큰 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여 채 중 56%가 중국인 겁니다. 2위는 2만 2천 채의 미국인입니다. 미국인들은 강남 3구에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한국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미국 내 법인, 부동산 법인 쪽에서 컨설팅을 하니까. 외국인 집주인 증가를 두고 역차별 논란도 제기됩니다. 내국인은 대출과 세금 규제에 묶여있지만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비거주 목적의 외국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부분. 거래 자체는 열어주되 세금 탈루와 불법 증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대선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뭘 풀었을까요? 네, 바로 단추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입고 다니는 야구 유니폼의 단추를 열면요, 매번 다른 티셔츠가 나오거든요. 그 옷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합니다. 요즘에는 보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나오는데 저는 보십시오.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연설할 때 이렇게 방탄복을 입고 하는 방탄조끼를, 저는 방탄조끼 안 입었습니다. 보시죠. 김문수! 매일 다른 걸 적어서 궁금하게 만든 전략인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문구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겨냥한 티셔츠도 있고요. 방탄유리에 맞서겠다는 듯 국민의 방패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역전의 의지를 담아서 역전의 명수 김문수 티셔츠도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넥타이 색깔로 말했는데요.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흰색, 붉은색, 회색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통합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 봅니다. 그 시절 선배, 제목만 보면 아련한데 그 선배 누굴까요? 네, 바로 유시민 작가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나령 씨에 대한 발언 후폭풍이 거세져 후배들도 한마디씩 했는데 먼저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가 나섰습니다. 3학년이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뒷문에 기다리고 있던 선배 자신 대학 졸업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선배였습니다. 자신 같은 훌륭한 사람을 얘기했고 홀랑 넘어가서 한 학기 동안 필기했던 노트를 제공했습니다. 어제처럼 제가 그분을 졸업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 날이 없습니다. 졸업을 도운 게 후회된다. 왜일까요? 네, 유 작가에게 여성은 그저 필기 잘하는, 또 이용하기 좋은 존재일 뿐이었다고 회상을 한 겁니다. 설나령 씨에 대한 발언도 잘못된 여성관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배운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에서 갈 수 없는 곳에 간 사람. 너무나 역겨운 여성관입니다. 아니, 인간관입니다.
유 작가의 고교 후배죠.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유 작가의 속마음엔 차별적 사고와 인간에 대한 멸시가 도사린다면서 고교 5년 선배지만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 작가가 몸담았던 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요? 네, 전신이 정의당인 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도 비판했습니다. 노동자 멸시와 엘리트주의라며 여성을 주체적이지 않고 판단 능력 없는 존재로 조롱했다고요. 노동운동계 후배도 부적절하다고 한 거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후보들이 매운맛을 보고 있나 보죠? 네, 사전투표 열기 첫날 열기가 유독 뜨거웠잖아요. 이 투표소 밖의 현장도 마찬가지던데요. 후보들에게 거침없는 매운맛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해주십시오. 이준석! 이준석! 갈라치기 정치 그만하시죠.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왜 나와? 토론의 발언 후폭풍일까요? 자, 유세단이면 뭐 좋아하는 유권자만 만날 수는 없겠죠. 네, 현장을 다니는 후보들이 이 피부로 오롯이 느끼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응원인 듯 응원 아닌 메시지를 듣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하리나 파이팅! 코끼리! 알고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남성, 결국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장 가까운 데서 뜻밖의 허를 찔렸는데요. 제 지역구가 대장동인데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매일같이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단순한 말실수로 보이지만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의도적이든 실수든 뱉은 말이 곧 뉴스가 되는 시기죠. 선거 막판 말 한마디가 더 무서운 요즘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서울 낮 28.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고 주말 동안 때이른 7월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인데요. 모레 수도권과 경북 곳곳은 붉은색으로 30도를 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9도, 대구 등 28도까지 오릅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 있고요. 이후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